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원칙은 주식을 매수한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워런 버핏의 정신처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종목은 개별 기업들이 아닌 바로 ETF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주식 투자는 정반대로 매수와 매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일명 카지노에서, 도박장에서 이런 매매가 반복이 될수록 시장 수익에서 물주인 증권회사가 얻는 거래 수익금만 늘어나게 되고, 이 도박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은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프레드 휴에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월가의 전문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었죠. 주식시장 붕괴로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1940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유쾌하고도 신랄한 풍자, 주식시장에 가려진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940년, 출간된 지 80년이 지났어요. 국제금융의 심장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이기심과 탐욕은 여전히 고객의 요트보다는 펀드 매니저 자신들의 요트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고객의 이익, 즉 고객의 요트보다는 자신들의 요트에 관심이 많은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의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한 책이에요. 책 내용의 이 핵심 일부분을 보면 다른 도시에서 온 한 방문객이 가이드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경이로운 뉴욕 금융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책 내용이 말이죠. 이들이 맨하탄 남쪽의 공원 이름이 배터리예요. 맨하탄 남쪽의 배터리 공원. 이 맨하탄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 배터리 파크예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남쪽의 배터리 공원에 도착을 했을 때 가이드 중 한 사람이 정박 중인 멋진 이 요트들을 가리키면서 말한 겁니다. 보세요. 저 배들이 바로 은행가와 주식 중개인들의 요트랍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방문객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고객들의 요트는 어디에 있나요? 그 책이에요. 라며 반문을 한 것입니다. 요점은 돈을 넣고 투자를 한 고객은 요트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 중개인은 돈을 벌어서 요트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고객의 돈을 벌게 해주는 것보다 자신이 돈 버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리한 지적이에요. 고객의 이익보다 수수료를 챙기는 데 더 급급하는 이 월가의 생내를 꼬집은 것입니다. 80년 전에도 요트는 부유한 금융인과 그들의 탐욕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통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이 1965년부터 시작했죠. 버크셔 해스웨이 경영 50주년을 맞아서 2015년, 196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5년에 경영 50주년을 맞아서 14주주 서한을 발표했는데 워런 버핏이 이 서한에서 추천한 책 2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책에 담긴 지혜와 유머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극찬까지 했어요. 또 한 책은 뱅가드의 창업자 존 버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2권이에요. 특히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몇 번 추천을 했었어요. 저도 2015년 5월 2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의 50주년 14주주 총회에서 이 2권의 책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어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책입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뜻 알고들 계시죠?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모든 주식 어떻게 소유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대신 시장 전체에, 시장 섹터에 전체에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는 ETF를 매수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의미로 그 책 내용에 보면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늘이라는 것은 주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유망주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5년 동안 수익률을 높았던 종목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니 이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 보글과 워런 버핏의 조언은 주가 지수가 상승 흐름일 때 펀드의 전 종목을 담으면 유망주 몇 개만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이고 각자가 결국엔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데 젊을수록 채권보다는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 방법이 미래 수익률 면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책에 나와요.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수익률을 보면 채권 한참 아래예요. 주식이 가장 높아요, 수익률이. 대신 이 등락, 변동성은 또 주식이 또 가장 큽니다. 대신 그것을 과정에 이겨내야 되죠.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은퇴 후에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정을 찾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주식은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게 되면 수익률 그만큼 하락해서 포트폴리오의 이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보다는 주로 주식에 많이 넣는데 그 주식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대신 S&P 500 기준으로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겠죠. S&P 500이 연평균 10%, 12%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스닥 100을 비롯해서 기술주에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연 20% 가까운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 딱 두 종목에만 투자해도 연 15%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의 이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다 다르죠. 그 위험 허용 수준 어디까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돼요. 높은 수익률을 생각해서 변동성이 큰 주식의 가격 변동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일부 금액을 또 레버리지에 넣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까? 각자 이것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